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붓다회가 백중을 앞두고 영가 회원 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 그래서 이제 일본 한본 상대인을 그려가지고 모든 사람을 그림을 의지해가지고 고양이를 그려가게 하겠다. 이제 이 고양이가 여기서는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고양이가 살아서 확 하고 나온다고 그런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두 드는 것도 역시 그렇게 모델 드는 거. 실제는 그렇습니다. 화두를 딱 들면은, 화두를 의심을 딱 하면은 보살님들 의식이, 아까 내가 의식이 변하는데, 그 변하는 의식이 우리를 굉장히 편하게 해주고, 그것이 이제 정말로 정신적으로 요만침도 스트레스 안 받는 그런 푹 쉬는 상태로 들어간다. 이게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을 이제 자꾸 그리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진짜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밥 먹고 오고 가고 누구랑 얘기하고 직장에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할 때도 조금도 스트레스를 합니다. 설사 내한테 이제 잘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옛날에는 막 증오심을 일으키가 저녁하고 막 집에 가서 잠도 안 오고 이렇게 분한 마음을 못 새겼던 그런 일들도 이 모델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면은 그 사람을 연민으로 대해야 돼요. 이런 좋은 모델입니다, 화두가. 화두를 드시면은 우리가 의식이 그런 상태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의식 변한 것이 이제 그림으로, 그걸 모델로 삼아가지고 계속 그림 그리다 보면은 그 모델이 완성돼가지고 그 의식이 완성됩니다. 제가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거를 여기서 나오는 적적성성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 상태를 이거 화두 든 거니까 성성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 성성적적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 의식 가운데에 그렇게 나를 편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매일매일 좋은 날 되게 하는 그 의식이 성성적적입니다. 화두 들면은요, 완성은 안 됐지만은 성성적적으로 의식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그 의식을 그림 그리듯이 우리가 이제 그것을 계속 그 모델, 그 본에 의해서 자꾸 이제 화두를 의심해 가면은 그것이 0.001mm도 틀리지 않고 딱 맞아 들어가는 그 상태에 가면은 우리는 바로 화두를 깨친다. 그러면 이제 그 모델이 완성되는 거죠. 천무이는 이제 그림 그리다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절대 근거 없는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는 방법 중에서도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없고, 그 완성만 시켜놓으면은 정말로 제가 며칠 얘기 드렸듯이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고 모든 일이 다 좋은 일이 되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나무 유행이나, 보살님들 많이 있으니까 나무 유행이나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오히려 이제 내가 유행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 교육도 정말 지혜롭게 잘 시킵니다. 전 제 토굴에 이제 이제 신도님들이 들어오고 이래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오래 지나다 보니까 가정 내용을 조금 알게 돼요. 그 집 가정 내용을. 또 그분들이 와서 이 얘기를 해요. 우리 집 아이는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보면은 정말로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애들 교육을 정말 잘못시켜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겁니다. 돈벌이는 기계로 만들고 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라. 선생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조금 돈 있는 집안 아이들은 학교를 안 간대. 아버지 돈 있는데 뭘 오냐 학교가. 뭐 그럭저럭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러다가 아버지 회사 들어가 좀 배워가지고 뭐 그냥 삶아 되지 뭐 골치 아프게 뭐 학교 댕길 게 뭐 있나. 이 직장이라는 데가 돈벌이는 데 아니거든요. 여기도 직장인들 많이 계시는데 절대 돈벌이만 하는 데가 직장이 아닙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기나 또 자기 하기 싫은 일을 하더라도 정말로 그 일에 성실하게 우리가 대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이 일이 정말로 뭔가 의미가 있고 정말로 가치가 있는 일을 하는구나 하는 걸 발견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정말로 자기를 완성해 가면서 또 삶이 뭔지 그 의미를 알아가면서 정말로 인생을 이제 거기서 배우면서 완성하면서 이렇게 사는 곳이 직장이에요. 애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럼 서울대학교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지 하고 싶은 일에 학교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뭐 입시하는 거 보면 꼭 로또 복권 뽑는 것 같아요. 점수 맞춰가지고 그것도 지원이 어디가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막 핸드폰과 연락해 가면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잘하려면 우리 후대 애들이 잘 살려면은 어른들부터 이 직업감부터 고쳐져야 됩니다. 이 공부하면 지절로 고쳐져요. 이 공부하면은 제가 아래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의미를 압니다. 첫날 제가 그랬죠. 이 우주, 지구, 대한민국, 가정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사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세계 사람들이 학문을 통해서 많은 연구를 사실은 했거든요. 또 정치적으로도 시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지금까지도 완전한 해답을 못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 같은 사람은 막 그 사는 방법 중에 지한테 좀 걸거덕거리고 지한테 손에 빈 놈은 막 가서 그냥 주먹으로 갖다 막 폭탄 갖다 퍼붓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우리가 이 지구상에 모여 사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불교만이 우리 존재 원리만이 이것만이 오직 이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모여 사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됩니다. 직장도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우리가 하다 보면은 그런 이제 눈이 열립니다. 저는 이거 경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난 지절로 하도 이렇게 보니까 이거 교육을 잘못 시키고 있구나. 아이들이 또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저 눈에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그 문화관광부 직원들이 어느 절에 이제 템플 스테이 온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이 얘기 들었는데 이제는 문화재 고치고 뭐 집 고치고 그 돈 드는 거 그거 이제 그만하고 이 불교 정신 문화를 이제 사회에 보급하고 우리 국민 의식을 좋은 방향으로 개조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 국민에게 또 후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문화재 그 운동을 좀 하십시오. 이런 이제 이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이제 우리가 해가지고 사회 이제 구성원들이 정신이 건강해지고 의식이 바뀌면은요, 거기서 생기는 부가가치, 이거는 공장 10개, 20개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너무 그런 물질적이나 외형에 가치를 두지 마시고 정신에다가 더 가치를 두시고 자라는 애들 정말로 이제 직업관을 바로 갖도록 엄마 아빠부터 조금 시야가 바뀌어야 됩니다.
돈벌이 하는 기계로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절대 건전하게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신문에서 봤지만은 우리나라 직장인 10분의 8은 할 수 없이 직장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불만을 갖고.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직장에서 이제 자기가 하는 그 생활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 모르는 분들이죠. 아는 분들이라면은 정말로 직장 가는 것이 즐겁고 재밌게 그렇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라도 이제 이 공부를 하면은 제가 첫날도 얘기했지만 저는 도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천무이는 저는 이 불교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렇게 중놀이 하는 것이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많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성격이나 여러 가지로 변화가 왔습니다. 변화가 왔는데 내가 중이니까 부처님 법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가치와 의미를 알아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부처님 원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적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중이니까 적응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이 원리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분이 뭐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그 직업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알아가 그 생활 자체가 정말로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바뀝니다. 저는 이 중놀이에 대해서 또 이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 생각하면 내가 오만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절대 오만은 아닙니다. 굉장한 자부심.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알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중이니까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원리는 누구든지 그렇게 존재하고 있고 이 원리대로 존재하고 있고 이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은 자기가 처한 입장이 어떤 경우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인생의 보람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그렇게 가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고3 여학생이 왔는데 걔들은 국민학교 1, 2학년 때부터 아빠 엄마 따라서 저한테 오는데 걔한테 그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놈이 요새 느슨하게 공부를 안 한다고. 그래서 야 직장이라는 데가 돈벌이 하는 데만 아니다 하고 걔가 알아듣기에 내가 쉽게 이 얘기를 했더니 요번에 조금만 제가 아버지 아래 일요일 날 왔다 갔는데 그놈이 아주 여러 이 얘기를 하면서 스님한테 안부전한다 합니다. 지는 굉장히 일하도 고맙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말 조금이라도 이해했으면 그는 공부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만 나무래시지 말고 우리부터 이제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바뀝니다. 그런다고 해서 절대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익됩니다.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자주적이고 또 굉장히 주체적이고 능동적이란 말은 굉장히 부지런하다는 얘기예요. 능동적이고 수동적으로 하는 게 쥐가 차진해서 하는 거예요. 능동적이고 이해심 많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보천치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성성적적이라는 이 본을 따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 성성적적이 여기는 고양이로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고양이를 그려가리라. 그래서 이제 성성적적하는 산매이기 때문에 만법길이라는 의심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 산매를 유지하면서도 변속할 때는 정확하게 변속가서 이제 볼일 보고 식당에 갈 때는 정확하게 식당 가서 고봉심 밥 먹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매 이 공부해서 산매에 들어가지고
밥 못 하시고 직장 생활 못 하실까 봐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삼매는 부처님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부처님만 얘기하셨는데 이 삼매가 우리 존재 원리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이 존재 원리가 그렇게 생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존재 원리가 굉장히 위대하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고 그 원리가 굉장히 위대하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 지구상에 모여 사는 의미가 정말로 우리 존재 원리가 위대하듯이 정말로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정말로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실현하면서 정말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이제 공간인데 우리는 계속 분열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전쟁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정말로 이래서 하는 거는 본인도 억울하고 또 모여 사는 사람도 그런 이제 잘못 착각된 삶을 인해 가지고 그 아무 죄 없는 어린애들이 다리도 끊기고 팔도 끊기고 그렇게 모두 희생당하고 있거든요. 그것뿐입니까? 굶주린 사람은 또 얼마나 많고요. 제가 신문을 안 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요새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지금도 계속 전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죠. 신문을 안 보고 전혀저는 텔레비도 안 보고 하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 존재 원리는 그렇게 위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 사는 의미도 엄청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우리는 이제 윤회를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공간에 살면서 계속 윤회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잘못된 삶을 살면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끔 내십시오. 내시고 이 화두를 들면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 화두를 들어서 우리가 확철되어 안 하더라도 정말로 이 위대성을 우리가 인식만 하더라도 정말로 이제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어요. 최소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알아가지고 일상생활이 정말 재미가 있고 지겨운 게 아니고 재미가 있고 보람도 있고 또 이제 자긍심도 생기고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 정도는 됩니다. 실제는. 그래서 그런 마음 자시고 열심히 우리가 하다 보면은 절대 못 깨치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 스님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까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는 의심만이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호는 이제 실트럭만침이라는 소리인데요. 실트럭만침도 다른 생각이 없었다. 그 의심 외에는 다른 생각. 보살님들도 그 의심이 나시면은요, 실트럭만침도 다른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밥도 하시고 빨래도 하시고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실 수 있어요. 왜? 여기는 성성적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합니다. 적적 공부 같으면 아까 제가 독 속에 나온 사람 같이 가만히 이제 정지하죠. 행동도 정지하고 의식도 정지하고 우리가 이제 먹고 이제 배설하고 하는 생리 작용도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성적적, 적적성성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 또한 이제 시럭트럭만침도 다른 생각을 일으키려고 해보더라도 이제 다른 생각이 그 만법길 일기하처라는 생각이 쭉 이어지니까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다른 생각을 일으켜 보려 하더라도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되더라.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럴 때가 이제 어떻게 된 거와 같은 거 하면은
이 시대는 못이 참 귀할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못이 이 글 보고는 그 시대에도 못이 있었구나. 지금부터 900년 전, 한 900년에서 800년 전 스님이거든요. 그 시대에도 못이 있었구나. 이 기록을 보고 저는 느꼈습니다. 못을 박은 것과 같고, 또 악교풀을 붙이는 것과 같다. 악교풀 요새 잘 모르실 거예요. 폰드 같은 걸 악교풀 붙여놓다. 폰드 붙이면 안 떨어지잖아요. 폰드 맞죠? 네, 예. 본드. 그러니까 악교풀 붙이는 게 그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못을 박아놓은 것과 같고 본드 붙여놓은 것 같다. 이 화두가 딱 머리에 붙여 의심이 나는 것이 극한 같아요. 안 떨어져. 그래만 되면은 이분 얘기가 3일, 5일, 7일 만에 해결이 다 된다. 그런 생각이 일어나실 때요, 처사님 보고 일주일만 말미 도고 이러고 그래서 못을 쳤는 것과 같고 악교풀을 붙인 것과 같아가지고 흔들어도, 이제 흔드는 거는 다른 생각 일으켜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흔들어도 이거는 조금도 동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딱. 그래서 비록 많은 사람이 빽빽이, 여기도 지금 빽빽이죠. 빽빽한 사람이 널리 앉아 있는 가운데 있더라도, 이렇게 이제 빽빽이 앉아 있는 가운데 한 사람, 개개인이 전부 한 사람 아닙니까? 빽빽이 이렇게 앉아 있는 가운데 있더라도 한 사람도 없는 것과 같다. 이제 그 의심하느라고 옆에 뭐 볼 일이 없죠. 이제 오늘은 제가 이 얘기로서 이제